대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옆에 판넬이 하나 있는데 한번 보시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장미 대선 이번 주말 판가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가 금요일이었으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갤럽 조사 나오는데 그 조사를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랬어요. 이 박스권 40%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제 그 갤럽 조사 보면 턱걸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앞에 4자가 찍혔어요. 40%. 이 관심은 안철수 후보가 과연 이번 조사에서 어떻게 지지율이 나올까 궁금했는데 37%, 3%포인트 차이인데 정미경 의원님, 그러니까 지지난주 조사도 3%포인트 차이였고 이번 조사도 3%포인트 차이고 네. 어쨌든지 간에 계속 이 갭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이 계속 접전하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실질적 양강 구도가 지금 계속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지금 보수의 그 유승민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합친 게 지금 10%를 완전히 넘어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질적 양강 구도가 지금 계속하는데 네. 앞으로는 핵심이 이거 아니겠어요? 북한이 어떻게 할지. 북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분 중에 실수 안 하는 사람. 여기서 이제 실수는 거의 회복시킬 수 없는 네. 날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관전 포인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사실 이 여론조사에 저희가 주목하는 이유가 정치권에 이런 속설이 있다면서요. 후보 등록 직전의 여론조사 결과가 대선 결과다. 네. 근데 그래요. 오늘 후보 등록 날이면 이게 그 결과잖아요. 예. 그럼에도 알 수 없는 그렇죠. 결과. 사실 근데 이거는 네. 명확하게 해둬야 될 건 뭐냐면요. 네. 오차 범위 이내이기 그렇죠. 때문에 맞아요. 누가 앞선다, 그렇죠. 뒤진다라는 네. 표현을 못 박빙. 써요. 그야말로 박빙이다. 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하다. 그러니까 네.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성시현 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 그러니까 선거일 한 달 전에 그 어떤 추세가 그대로 간다라는 게 일반적인 설인데 네. 이번 대선은 그게 조금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포인트 차이는 결국은 접전이고 초접전이고 저거는 사실 이제 뭐 오차 범위 내기 때문에 누가 앞섰다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저게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맞습니다. 상황들도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한 달 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뒤집어지거나 지지율이 바뀌거나 어떤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저 추세가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양강 구도는 계속 갈 것 같아요. 그건 양강 맞는 것 구도는 같고. 분명하죠. 그런데 네. 예를 들면 문재인 후보의 40대 37%라고 2%의 이제 차이가 계속 갈 건지는 그건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작용을 하게 되면 결국 막판에도 얼마든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통 주식시장으로 말하면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을 맨 처음에 이제 한 2주 동안에 한 3배 이상 막 폭등하듯이 올라갔을 때. 그때 굉장히 크게 네. 상승했죠. 그 곡선의 어떤 기울기, 각도로 보면은 벌써 치고 뚫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면 골든크로스가 이미 만들어졌어야 정상적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만들어지지 않고 어느 부분부터 지금 이렇게 쭉 같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다는 뜻은 일단은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지층이 결집하는 게 어느 정도 다 완성되는 단계까지 와버렸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어느 정도 굳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양강 아니, 구도는 조금 틀리죠. 왜냐하면 네. 지금 아니. 보수 표심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 계속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들쭉날쭉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어찌됐든 지지층이 이렇게 그 지지율 상으로만 보면은 이 정도까지 쭉 이렇게 평행선을 긋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떤 변수나 이런 것들이 작동할 때 또 빠질 것이냐 올라갈 것이냐 이런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네. 지금까지 그래프 곡선으로 보면은 어떤 갭이 만들어지는 게 뭐 갭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정도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는 네. 뭐 지지층이 어느 정도 굳어졌다고 하는 예. 것은 분명히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대선 24일 남은 거 맞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24일 남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지지율 관련해서도 전문가들 말씀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재인 안철수 어쨌든 양강 구도가 참 굳어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대선이요. 관련해서 저희가 영상을 한 편 준비했는데 보시고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판넬에 보시면 40대 37이란 말이에요. 이번 주 이제 갤럽 조사인데, 이번 주 갤럽 조사는 사실 5자까지 다 포함된 조사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만 이렇게 지지율을 꼽아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해둬야 될 것 같고요. 서정욱 변호사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죠. 저는 이 구도가요. 예. 저는 이게 문재인 후보는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콘크리트 지지는 한 40% 전후해서. 네. 그러게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 사이에는 상당히 변수가 남아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이번에 그 보궐선거를 가지고 뭐 대선을 논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그 샤이 보수가 많이 있었고. 네. 따라서 이게 지금 여론조사 보면 TK 지역에서 홍준표 후보가 8%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실제 8%밖에 안 나올까? 저는 이게 보수가 만약에 대집결했을 때 홍준표 후보가 약간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하락할 수도 있고 네. 그 변수는 좀 남아있다. 좀 더 이게 지켜봐야 된다 봅니다. 네. 보수가 결집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지금 홍준표 후보가 네. 지금 보수의 품격을 다 망가뜨리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결집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지금까지는 지지율에서 네. 그냥 짧게 그냥 제가 하나 또 다른 추이를 말씀드리면 네. 그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거의 숫자가 그 지지율 똑같아요. 화면 좀 한번 더 네. 넣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두 네. 명의 지지율, 그러니까 문재인, 안철수 두 명의 지지율이 또 이렇게 같이 올랐어요. 나란히. 이거는 지지율 변동이 어디서 새로운 물이 들어와야지 뭐 물을 더 쏟아내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네. 결국 부동층이 줄었다는 거예요. 부동층이 10% 정도까지 지금 줄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앞으로 변동할 수 있는 여지는 결국 문재인, 안철수 양쪽 지지층에서 서로 뺏어오든가 아니면 나머지 10% 있는 부동층에서 뺏어오든가. 네. 네. 이게 변수의 어떤 작용할 수 있는 예. 나머지 여지고요. 예. 또 하나 마지막 변수는 이렇게 다 구도가 만들어져서 나왔다 하더라도 투표율이 연령대가 높은 투표율이 떨어지느냐 아니면 젊은 층 투표율이 올라가느냐 예. 떨어지느냐 요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네, 양강 구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봤다면 이제는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의 조금 치열한 신경전을 좀 알아봐야 될 것 이 같아요.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네. 치열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 첫 번째로 이 토론회 때 아무래도 신경전이 치열했는데 그때 모습 한번 보고 가시죠. 저를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박근혜 정권 또 거기에 함께 했던 구여권 정당들 이게 적폐 세력 아닙니까? 적폐 어쨌든 세력은- 자유한국당의 아니요, 문 후보님의 국회의원들 얘기입니다. 지지하고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문 기억하겠다고 후보님이 하지 않습니까? 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은 적폐 세력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국민들을 묻겠습니다. 편가르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안철수 후보야말로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절대 같이 못하겠다. 그러면서 무슨 통합을 이야기합니까? 저는 합당 못하겠다고 했고 협치의 대상은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입니다. 그래 그것이 뭐 협치한다고 무슨 협치가 이루어집니까? 저 필요하면 지금 여기 유승민 후보와 저 홍준표 후보 나와 계신데 두 분 다 적폐 세력입니까? 적폐 세력 저는 출신이라고 봅니다. 분위기가 아주 무섭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이제 적폐 세력, 적폐 청산을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랑 끊임없이 부딪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누구 말이 맞는지 살짝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누구 말이 맞다고 판단하기 힘들 텐데 예, 예. 이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프레임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구적폐 세력과의 연합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사실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을 일정 부분 끌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안철수 후보를 네. 구적폐 세력과의 연합 세력으로 프레임을 만들고 근데 안철수 후보는 그걸 벗어나야 돼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과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을 같이 끌어당기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그렇죠.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구적폐 세력과 연합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걸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을 다시 끌어와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고 네. 안철수 후보는 그걸 막아서 방어를 해서 결국 본인이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고 안 보이는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 위해서 네. 저런 전략을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미애 의원님.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그 말을 그 문재인 후보가 했어요. 근데 나중에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적폐 세력을 만약에 구여권 세력이라고 하면 구여권 세력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바른정당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두 정당은 안철수를 안 밀어요. 누구를 미냐? 그러면 안철수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안철수 했을 때 적폐 세력은 결국 뭐냐?
보수 국민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 예.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알아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 후보가 그걸 문재인 후보한테 지적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을 얘기할 때마다 저희 그 보수의 국민들이 다 기분이 아주 불편했거든요. 그래서 그 지점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 후보가. 근데 이런 거예요. 진짜 우리가 부패한 적폐 세력이라는 건 이거 아닐까요? 부패한 관료, 부패한 정치인은 도려내야죠. 네, 그죠? 당연하죠. 예. 그러나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들을 그 부패한 세력이 국민들을 속였어. 그럼 국민들은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 피해자 국민을 향해서 적폐 세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반동분자로 몰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거는 문재인 후보가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거고 또 좀 뭐 다르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하실 때 무서워요. 근데 그 적폐 세력이라는 거에서 저는 뭐 동의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적폐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바꿀 기회를 좀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저 문재인 후보 측 편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랑 의견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때는 그런 논리가 당내 경선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힐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안희정 지사가 대연정을 얘기하고 나왔기 때문에 서로 간에 누가 누구를 손잡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프레임을 갖고 싸웠던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적폐라는 말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빨리 좀 바꿔줬어야 하는데 이미 거기서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니까 안철수 후보하고 이렇게 대립각이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적폐라는 용어를 바꾸기가 좀 어렵다. 근데 굳이 제가 편드는 말로 말씀드리면은 적폐라는 용어 안에 국민까지 범죄에 넣으려고 하는 의도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타이밍은 놓쳤지만 일종의 선거라고 하는 것은 내 편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다른 편을 편가르게 하려고 하는 사실 그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정치 세력이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바로 후보 등록일이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에 걸쳐서 그렇죠. 오늘부터였는데요.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예고했던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과연 어떤 승부수인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과거로 다시 돌아갈 것인지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인지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항상 국민만 바라보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국민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낫게 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등록과 함께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기겠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이제 중앙선관위 찾아서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 서정일 변호사가 제가 얘기할게요. 왜 그러신 거예요? 저는 저 아주 배수진이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 게. 의미가 있다. 원래는 의원직은 원래는 사퇴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선에.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 배수진을 치는데 이게 우리 옛날에 그 초안지에 보면 항우 있잖아요. 항우가 이게 강을 건너면서 파부 침주. 정말 이게 그 3일치 식량만 남기고 배도 불살라버리고 소독이 다 부숴버리거든요. 그 각오로 결국 이게 연전연승을 했잖아요.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아주 이게 대단한 각오로 봅니다. 의원직 사퇴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사실 승부수를 던졌는데 사실 암초를 만났죠, 안철수 후보가.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질문 드릴까요? 어느 분이 뭐 답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지금 후보가 이제 의원직을 이제 던지긴 할 겁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실 보좌진에 안 후보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김미경 여사와 관련된 사적인 일을 시켰다. 안철수 의원 보좌진한테.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일단 안철수 후보가 어젠가요? 사과를 하긴 했어요. 칭찬해서 이거 비판도 하면요. 저는 이거 갑질이죠. 이거는 이게 빨리 사과한 거는 정말 저는 다행이라 보고요. 진심으로 사과. 이거는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보니까 뭐 기차표도 예매하게 하고요. 자신의 연구 자료 같은 거를 좀 정리하라 이런 일도 시키고 별일을 사실상 다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미경 교수가 너무 나서신 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사실. 이게 만약에 대통령 후보가 아니고 일반 국회의원 부인이 이랬다고 해도 비난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심지어 본인이 강의 준비하는 강의 자료까지도 찾아오라고
비서진들한테 시키고 네. 본인이 조사하고 무슨 뭐 어디 제출하는 서류까지 제출하라고 그러고 심지어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면 시장 방어라는까지 시켰다는 그런 증언까지 장을 나왔어요. 봐오라고요? 장을 봐라.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물론 이제 사실관계는 또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네.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했죠. 이건 정말 잘못한 거고요. 사과를 해야죠. 사과해야 되는데 사과에 대해서도 제가 한 말씀 하면 네, 바로 저 사과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물론 넉줄인가? 그냥 예. 짧은 거 가지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과는 이렇게 해야 돼. 네, 민주당에서 사과의 그렇게 대상이 또- 누군지, 네. 뭐를 잘못했는지, 네. 그리고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데 네. 너무 그냥 정치인처럼 사과를 하셔서 이제 받는 분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제 갑질의 대상이 됐던 비서관들이나 이제 뭐 네. 비서진들 입장에서 저게 만족스러웠을까, 그러니까 네. 사과를 받을 만한 내용이 됐을까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나 김미경 교수나 이 부분을 명확하게 사과하고 넘어가야죠. 그리고 네. 사과하고 나서 본인들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재발 방지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정말 뭐 다른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김미경 여사 이제 안철수 의원 보좌진한테 이렇게 사적 인연을 시키는 과정에서 안철수 의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죠. 의원이자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인데 안철수 후보가 직접 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직접 예를 들면 부인과 관련된 거를 좀 보좌진이 도와줘라고 직접 이렇게 관여한 정황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제가 내용을 그게 네. 이제 완전히 취재를 하는 거였으면 더 알았을 텐데 네. 그럴 수도 만약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김미경 교수가 만약에 보좌진을 심부름을 시키거나 네. 이랬다면은 안철수 후보가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안 그렇지, 후보가 안철수 오히려 후보도 알았을 네. 거 네. 아니에요. 알았다는 근데 그걸 어떻게 주장이더라고요. 보면 그냥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하다고 어떻게 네. 보면 또 일을 시킨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보좌진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보- 주장이 그런 있더라고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공적인 거하고 사적인 거에 대한 구분하는 그쵸. 거.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사과를 해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김미경 여사와 관련된 논란을 좀 짚어봤고요. 이제 안철수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이런 것 같아요. TV 토론회가 이제 또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음 토론이 아마 스탠딩 토론인가 봐요. 그러니까 서서 하는 그런 토론인가 본데 문재인 후보 쪽에서 이 스탠딩 토론에 대해서 반대했었답니다. 나 스탠딩 토론은 못할 거야. 못해. 이렇게 아마 반대를 했던 모양인데, 이제 다시 문재인 후보 쪽에서 조금 전에 성시원에서 좀 이 스탠딩 토론에 응하겠다 이런 이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스탠딩 토론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들려온 소식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가 그 보고를 받고서 논란이 되니까 상관없다, 아무거나 하자라고 했다고 밝혔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이 스탠딩 토론을 거부하는 모양새가 사실은 좀 좋게 비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마 조율주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 방송사, 공영방송사가 토론회를 주최하고 이제 각 당의 토론 관련된 분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를 조율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스탠딩 토론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네. 스탠딩 토론 미국의 대통령 후보들이 하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서서 아무런 준비 없이 종이 같은 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서가지고 자기가 발언하고 또 질문도 하고 이런 방식인 건데 네. 그게 이제 처음에 얘기 다 나왔는데 아마 이제 문재인 후보 캠프 측에서 그 부분을 잠깐 좀 거부하는 그런 네. 뉘앙스를 보여줬나 봐요. 그 잘못됐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네. 토론이든 해야죠. 그게 무슨 스탠딩 토론이든 뭐든 대통령 후보 입장에서는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가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만약 보좌진들이 그걸 잘못 결정했다고 하면 그건 좀 실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제가- 네. 문재인 후보가 그걸 바로 잡아서 본인이 하겠다고 했던 것은 또 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방송 저희가 들어오기 이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문 후보 쪽에서는 스탠딩 토론에 대해서 이제 거부 입장을 밝히다가 방송 시작 즈음에 이제 입장이 나온 거예요. 네. 그 방송 토론의 주최 측 의사에 따르겠다. 그러니까 뭐 스탠딩 토론에 응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 후보 쪽에서는 스탠딩 토론을 거부하면서요. 어떤 이유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체력적으로? 얘기를, 그럼 뭐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국민들 건데요. 입장에서는 스탠딩 토론이 약간 즉석에서 짜여진 각본 없이 이루어지는 토론이다 보니까 조금 자신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조금 의구심이 들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오해할 만한 네. 그 일이라고 생각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러니까 균형을 맞춰드리는 차원에서 네. 문재인 후보 측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말씀을 일단 드려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스탠딩 토론하면, 그러니까 한 후보가 다른 후보하고 막 이렇게 질문 질의하거나 뭐 답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유 토론 형식으로. 네. 근데 예를 들면 120분 토론하면 문재인 후보 측 얘기로는 실제로는 한 20분 정도 토론을 할 텐데, 근데 다 그냥 나머지 사람들이 토론하는 동안에 다 그냥 서 있어야 되는 거냐. 네. 그건 좀 어떻게 보면 합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차라리 계속 다 토론하거나 아니면 양자 토론을 할 경우에는 예. 계속 스탠딩 토론으로 양자가 계속 얘기하니까 상관없는데 네. 이거는 여러 명이 토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하는 동안에 다른 후보는 계속 이제 서서 그냥 가만히 토론하는 걸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네. 그럼 오히려 후보들이 체력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뭐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의당에서 얘기하기로는 2시간도 서 있지 못하는 그 지금 노세현 화면에 나오고 후보가 있는데 김유정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이 네. 오늘 이런 논평을 냈어요. 2시간도 서 있지 못하겠다는 문재인 후보. 국정 운영은 침대에 누워서 할 것인가라는 논평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에서 나 히말라야 트레킹도 한 후보인데 2시간 그거 못 있어 그렇게 됐겠냐 뭐 이렇게 네. 얘기하다가 결국은 문재인 후보가 직접 나서서 네. 스탠딩 토론 그거 아무 문제 없다 그냥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후보 스탠딩 토론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문재인 후보 쪽에서 스탠딩 토론에 응하겠다라는 최종 입장이 나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근데 얼마 전에 1차 토론회 때 후보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래서인지 후보들의 좀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보면서 왜 저런 말실수를 했지? 왜 잘 이해가 안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만큼 후보들이 긴장했다는 얘기겠죠. 영상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참여정부 시절에 비판한 거는 삼성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은 유죄받으면 사면 안 하겠다. 이 자리에서 입장 밝히실 수 있습니까? 이재명 부회장도 마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 사면 불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부자연스러운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시민 후보님은 유승민입니다. 유승민 후보님은 어쨌든 지금 아까 안보 위기 강조하시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책임 인정하시겠죠.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불법으로 돈을 퍼주고 그게 핵미사일 개발된 거 그게 잘한 거는 결코 지금 네. 이재명 삼성 부회장 이재용인데 이재명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한테 유시민 후보 네. 이런 말실수가 나왔어요. 근데 네. 저는 실수에게 너무 침소봉대해서 언론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 제가 보기 안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 너무 언론에서 많이 다루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런 일이 있었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단순한 저는 말실수라 보고요. 음. 이걸 가지고 뭐 이게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이렇게 너무 비판하는 거는 네. 좀 지나치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 비판한 적 없습니다. 이건 농담이지만요. 이건 유시민 후보가 아니고 유시민 작가한테 가가지고 따져야 돼요. 예. 도대체 후보한테 어떻게 했길래 유시민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오게 했는지,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애정하는지. 아니 이걸 근데 좀 진짜 따져봐야 돼요. 말실수일까요? 왜냐하면 혹시 유승민하고 그거 아닐 거라고. 아니 유승민하고 유시민을 그걸 바꿔서 막 부르고 또 이재용하고 이재명 시장 그러면 이재명 시장 기분은 또 어떨까요? 예. 저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실수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예. 진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토론부터는 저런 실수가 아마 안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문재인 후보 관련해서요. 좀 이 얘기 좀 잠깐 더 해볼게요. 문재인 후보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성균관장 취임식에 참석을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약간 좀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이었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미 회계를 구한 상황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관장님 진짜 먼저 들으시고 다음에 제가 인사 드리는 게 진실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시고 바쁜 시간에 조금 더 되기 때문에 다시 얘기 드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프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시현 앵커. 네, 예. 순서를 두고 이제 문재인 대표가 먼저 하니까 뭐 성균관장부터 해야지라고 하면서 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그래도 잘 대처를 좀 웃으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일종의 네. 뭐 해프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문재인 또 안철수 후보 얘기했으니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홍준표 후보가요, 요즘에 세탁기 발언으로 굉장히 유명해지신 것 같아요. 세탁기 발언. 얼마 전 토론회에서 한 얘기인데, 자, 이 세탁기 관련 발언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영상으로 좀 그렇죠. 재미있게 한번 좀 보여드릴 모아봤는데, 영상이 많네요. 먼저 네. 이 세탁기 관련된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의 국가대개혁.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한번 넣고 확 한번 돌리고 1년만 돌리고 정권을 시작하겠습니다. 1, 2, 3, 4, bubble, bubble. 아까 대한민국을 세탁기에 넣고 돌리겠다 그러시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리 홍 후보님도 세탁기에 들어가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완전히 나왔습니다. 판결문 한번 보시죠. 1, 2, 3, 4, bubble, bubble. 또 세탁기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그 세탁기가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혹시? 세탁기가 삼성 세탁기입니다. 1, 2, 3, 4, bubble, bubble. 네, 세탁기 발언인데 서정욱 변호사가 또 손드셨어요. 제가 심상정 의원이라면 저는 저렇게 추구 안 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홍준표 후보가 세탁기를 완전히 나왔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지금 1, 2심하고 3심 계류 중이에요. 네. 아직 세탁기 중에 있죠. 세탁 중에 있다는 거죠. 세탁기 안에 계시는 그렇죠. 저는 이 거죠? 고장난 세탁기라고 안 하고 아직 세탁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궁했었거든요. 아, 예. 근데 정견이. 이제 그 세탁기를 사실 유머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유머는 약간 좀 기분 좋게 웃기게 해줘야 되잖아요, 국민들을. 그게 아니고 약간 기분 나쁘게 만드는 유머는 그 유머일까요? 네. 아니 이제 국민을 국민을 세탁기에 세탁기에- 집어넣을 게 아니라 본인이 들어가서 더 세탁이 돼서 나와야죠. 왜 국민을 대한민국을 왜 세탁기에 집어넣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무슨 아니, 잘못을 그러니까 했지? 저분이 요즘 하시는 거 보면 원래 저런 분이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예. 정도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예. 저는 조용하게 있겠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네 분과 항상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면요. 지금 몇 시입니까? 11분이 좀 지났군요. 시간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도 역시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